엄마 영어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엄마들이시여, 또 아빠들이시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대한민국 국민 영어를 시작함과 동시에 엄마 영어를 별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들 2세들을 위해서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언어는 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학과 습 중에 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말을 틀 때, 우리 애기들이 우리말을 틀 때 공부해서 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가운데서 습이 돼서 트는 겁니다. 언어는 습입니다. 학과 습의 비중은 그래서 1대 99라고 그런 어떤 비율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엄마들이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마 영어를 지극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풀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만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2로 정해서 빠진 부분을 하겠습니다. 절대어는요,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6PA라고 그러죠.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회화거든요.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게 회화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운 거죠.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배웠어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할 때 쓰는 거죠. 그거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워, 말하려고 배워, 말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때도 말하려고 배우는 거를 이해하는 위주로 배운 겁니다. 전혀 사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공부를 한 겁니다. 진짜로요. 간단한 문장이라도 하고 싶은 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영어 회화예요. 근데 대학까지 나오고 십수년, 수십 년을 영어를 했는데도 간단한 말조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안 되는 이유는 영어를 말하는 위주와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고 영어에서 한글로 이해하는 위주로 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특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파트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6PA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말도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다. 그것만 잡아내면 수학의 구단처럼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대한민국 영어가 이렇게 해도 안 됐을까 원인을 잡아낸 거죠. 3가지가 없는 산무현상과 7가지 착각하는 7착 현상이 있다고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풀 영상에서는 없는 3가지만 얘기했지 7가지 착각은 빠져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 마저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7가지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게도요. 해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한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잘 들어보시고 아버님들께서 들어보시고요. 원인을 알면 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잘못했던 산무칠착을 우리 자녀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죠. 그럼 산무칠착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삼유칠정으로 바꾸면 되죠. 정은 오를 정, 바를 정이죠. 3가지가 있는 걸로. 3가지가 없는 게 뭐였죠? 첫 번째 뭐였죠? 학이 1이고 99의 습인데 습이 없었다. 이거 습의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인정하시죠? 두 번째, 수학의 구구단처럼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이것만 하면 셈이 되는 어떤 구구단 같은 게 있었으면 했었는데 없었잖아요. 그걸 6P에서 절대 영어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특강에서 이제 느꼈을까? 이거 진짜 되겠구나. 3번째 뭐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3U는 뭐예요? 반대로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6PA를 집중하면서 99%의 습의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은 7착입니다. 7가지 착각. 그러면 그 착각을 반대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요점을 이 행간을 잘 보시면서요. 오리엔테이션 2 7착에 대한 거를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어는요, 수십 년을 영어를 학습해도 대부분이 영어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3가지가 없는 산무현상과 7가지를 착각하는 7착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무칠착 궁금하죠? 이것만 깨달아서 반대로 하면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아시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7가지 착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한국 영어에 대단한 착각이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영어 학습에서는 이거에 완전히 몰입을 했던 거죠. 지난 10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걸 7착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이거를 선교사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산무칠착은요, 우리 인트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산무칠착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만 하면 영어가 되는데, 반대로 하는 순간 영어가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수십 년에도 안 됐던 영어가 15시간이면 영어가 되니까요. 순발력 기준으로 15시간에서 곱하기 150시간 걸린다 한들, 또 1500시간이 걸린다 한들, 그래봐야 6개월, 한 달 안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무칠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께 인지하시고요. 또 남한테 설명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거 되니까요. 7가지 착각이 뭘까요? 첫 번째 착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링 외우기. 선교사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어 학습할 때 영어 단어 스페링 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외우면 기성세대분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걸 뭐하러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신세대 안 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개념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이 스페링 외운 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영어 학습에 착각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착각을 했냐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을 못하는 민족으로 바꿔버린 게 이 스페링 외운 학습이었습니다. 학습. 자,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냉장고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입니다. 영어로 레프리제레이터 말고 우리가 우리말로 냉장고를 어떻게 이 단어를 익혔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자고요. 우리 어떻게 익혔죠? 만약에 이걸 영어식으로 스페링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겁니까? 당연히 니은에다 에다 잉에다 아에다 징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스페링 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책상이란 우리 단어 우리 외웠어. 치읓에다 에다 기우다 시읓에다 아에다 이응 홍길동은 휘에다 오에다 이응 이런 식으로 철자를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난 10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외운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외웠을까요? 음절, 소리 나는 딱 떨어지는 걸 음절이라고 그러죠. 음절, 소리 나는 대로 자음, 모음을 한꺼번에 익혔던 겁니다. 그래서 냉, 장, 고 이런 식으로 익혔는데 부득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익히라고 해도 니은에다 에다 이응에다 지다 아에다 이응에다 기억에다 오 이렇게 우리 애들이 외운다면 이건 복장 터지는 거죠. 우리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언어가 그래도 그 짓을 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student, student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외국 사람도 그렇게 영어를 할 때 미국 본토 사람들도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요. 한 사람도. 우리가 저 냉장고를 니은에다 안 외우듯이 미국 사람도 student 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만 그렇게 외운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걸 확립한 다음에 6학년 아이한테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영식아. 자, 통신이 영어로 뭔지 아니? 몰라요? 그럼 통신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야. 네, 커뮤니케이션. 너 한번 들어봤으니까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스페링을 안 외웠는데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스페링을 외워야죠. 아니야, 너 쓸 수 있어. 한번 써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이 스페링 외우는 게 이제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골수에, 그죠? 근데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는 것만 한번 써봐. 그래서 냉장고를 한꺼번에 쓰라고 한 거,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보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컴만 써봐 하니까, 자, 선교사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6학년이라고 치고요. 컴이 뭐죠, 영어로? 네, 써집니다. com 써지죠. 뮤 한번 써볼까? 네, 뮤는 네, nu죠. 니 써볼까? 니는 네, ni예요. 자, k 한번 써볼까? 네, k에서 얘가 좀 망설여요.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모르잖아요. 선교사 여러분들께서는 공부가 됐으니까 C, A가 써지고요. 아무튼 여기서 망설였다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션 써봐. 션은 다 TION이요. 라고 쓰면서 CO 이렇게 써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왜 CO, MMU, NICA 이렇게 외우냐고요. 즉,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요. 절대로 스페링 외우는 게 아니고 커뮤니는 다 틀려봐야 K죠. 거기서 망설였죠. 커뮤니션은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어느 특정한 부분이 자음과 모음에 결합되는 어느 단어, 어느 음절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영어만 그러냐? 우리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요 부분이 K가 CA가 될지는 뭐 C 뒤에 E가 올지 O가 올지 또 K로 쓸지 어렵잖아요. 우리말은 안 그러는가요? 냉인데 어떤 아이는 어이 냉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이 냉으로 쓰면 엄마가 뭐라 그래? 이거는 냉이 아니고 입을 일부러 크게 벌려. 냉이야 냉. 그러면서 애의 애잉을 인식시켜 주죠. 자, 그러면은 그건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소리로 들어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소리로 들어서. 자, 그래서 절대로 스펠링 외우면 안 되고요. 뭘로 해야 돼요?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소리 난 대로 익혀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자,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영어가 아주 절망이 돼버린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영어 전문가는 아닌데도요.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냉과 냉, 어이와 아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요? 들어서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자음과 어떤 모음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commune는 누가 봐도 쉽잖아요. 쉬워요. commune는 따르는데 자음하고 모음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근데 우리는 외워버린 거죠.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단어를 원어민으로 소리를 들어서 익혀야 했던 거를 갖다가 우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외워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박사학위를 따셔도 뭐가 안 돼요? 안 들리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들어야 될 듣는 습관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듣는 습관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비율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이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선교사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어요. 어디가 100일까요? 듣는 게 100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는 평생 바보가 돼도요, 바보 소리 들어도 한마디도 안 해도 다 들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들을 수 있다면 미국 가서, 영국 가서, 호주 가서, 캐나다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근데 하나도 못 듣고 말만 잘해.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어 듣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 심각한 거죠. 즉 100대 0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비율을 준다면 학습의 비율처럼 99대 1을 주고 싶고요. 1을 주고 싶어요. 즉 듣는 게 99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1이 99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말하는 게 돼야 듣는 거를 끌어서 내 귀가 틀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난 오리엔테이션은 뭐 했어요? 엄마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서 관계성이 형성되니까 그때 엄마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귀가 트이는 겁니다. 즉 1%의 말하기가 돼야 99%의 듣기가 되기 때문에 1%의 말하기도 99% 못지않게 중요하죠. 좌우지간 그 90%의 듣는 거를 언제서부터 했어야 돼? 유치원서부터 어디서부터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들으면서 음절, 이게 자음 모음 결합 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 99% 중요한 거를 아예 듣기를 안 했던 겁니다. 자, 스페링 외운 거 우리 착각한 거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논리에. 자,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자, 두 번째 해석하기.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문장 해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선교사님들께서는 당연히 뭐 해석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은 주범이 바로 해석하기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죠? 우리 기성대 때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얼마나 해석 많이 했어요. 자, 해석이 대한민국 영어를 어떻게 망쳤는지 저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lady goes to Lotte Hotel in Busan and midnight by red kind red dress to meet her lover.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the lady 숙련은 한 다음에 마침표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또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자, 해석 잘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석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망쳐버린 주범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책으로 나와 있거나 신문에 나와 있거나 그죠?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거면 뭐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옆구리에서 해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미국 사람이 내 귀에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들립니까? 뒤에서부터 들립니까? 예? 앞에서부터 들리죠. 이렇게 The lady goes to Lotte. 앞에서부터 들려요. 뒤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에 젖어 있죠?
뒤에서부터 주어 다음에 주어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말하는 걸 들어야 안 듣게 돼요. 그래서 다 말하면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긴 문장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와요. 얘는 벌써 두 문장, 세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영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진행된, 아마도 지금도 거의 이렇게 진행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이제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마디마디 앞에서 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직독직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익히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이제 제가 우리말로 하나씩 느끼는 걸 한번 말해볼게요. The lady, 숙녀는 goes, 간다. 자, to 롯데 호텔로 어디에? in 부산에 있는 admit나 자정에. 그죠? 느끼는 거예요. by red car, 빨간 차를 타고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to meet 만나러 her lover, 그녀의 애인을. 자, 여기서 저절로 부사에 맞는, 예? 부정사에 맞는, 전치사에 맞는 게 저절로 들어가요. 내 빨간 차를 타고 바이가 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노래 빨간 옷을 입고 또 만나러 적절한 우리말 조사가 갖다 들어갑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즉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들리는 대로 앞에서부터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자, 근데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 해석한 악습이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절망 속으로. 볼까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앞에서부터 느끼는 그 듣는 습관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던 겁니다. 앞에서부터 듣는 습관이 안 들으니까 언제부터? 유치원부터 아예 안 들었으니까 스페링 외운 거하고 더불어 이 해석하기가 스페링 외우기는 30% 책임이 있고요. 해석하기는 70%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대한민국 영어를 안 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99%의 듣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듣기가 너무 갈급한 겁니다. 왜? 생활이 돼야 되는데 한국식 생활에서 귀가 언제 생활합니까? 아이들이요.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들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할 때 엄마가 끊임없이 장황하게 말하면서 귀가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듣기가 아예 99%.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듣기가 영어를 잘하시는 사람들조차도 듣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그거는 수없이 아주 그냥 시간에 비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선교사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해석하기도 논리적으로 맞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은 뭘까요? 자, 선교사 여러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어이없이 말하시죠.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음 신경 쓴 거 덕분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민들이 대부분 벙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또 논리를 한번 펴볼게요. 미국인하고요, 일본인하고요, 제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말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인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우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오고 일본 사람은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한국어를 콩글리시로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 하는 식으로 말하면 떼떼떼 하고 말하면 왜 문제가 없나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언어는 각국의 억양으로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둔탁하게 영어를 하죠. 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은 땅콩 하면 땅콩 영어라고 하죠. 그래도 미국에서 아무 지장 없이 됩니다. 그죠? 외국어는 각 민족의 억양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이 나 밥 먹었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태지만 외국 사람이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미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배울 때 생각을 해요. 떠듬떠듬 미국식 발음으로 얼마나 귀엽고 애정스럽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프랑스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 프랑스 말을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아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야야 그냥 너희 식대로 얘기해.
그게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외국어는 강민족의 억양으로 하여.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콩글리시 자신 있게 하라는 얘기죠. 일부러 발음이 일부러 콩글리시 할 건 없지만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대중매체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어떤 자존심과 그죠? 또 이 훌륭한 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콩글리시로 말하십시오.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L 사운드, R 사운드는 제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알아서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외국어를 그 정도 비스름하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엄마가요, 초등학교 4, 5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가요, 아이한테, 야, 너 L 사운드, R 사운드 아직도 그걸 구별 못해? 너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라고 한 번만 으름장을 놔보십시오. 이 아이는요, 평생 입을 닫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영어를 해요.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행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문 사설을 보면 행간을 보라고 그랬죠. 발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어요? 용기라는 행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발음을 신경 쓰다 보면 용기가 죽게 돼 있어요. 겁나서 어떻게 말을 해요? 거침없이 말하라는 얘기죠. 그죠? 즉 발음 부담 갖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럼 절대어는 발음이 영 엉망이겠네. 아닙니다. 발음에 지금 타이밍을 얘기하려는 그 행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자, 발음 타이밍을 언제 신경 쓰냐면요. 적어도 문장 조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듬떠듬이라도 문장 조합이 가능할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길 때, 걸을 때, 뛸 때 중에 발음은 언제 신경 쓰냐면 길 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걸을 때 신경 쓰는 겁니다. 걷는 게 뭐예요? 적어도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의조, 주동 나가지고 말이 됐을 때. 자, 이때부터 발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떠듬떠듬도 말이 안 나오는데 한 단어를 R 이러면서 신경 쓰면 문장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What did you eat? Yes, 너 어제 뭐 먹었니? 떠듬떠듬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을 만들어야죠. 말을. 이거 떠듬떠듬 찾은 거고 문장을 찾은 거고 What did you eat yesterday?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yesterday? 감정까지는 What did you yesterday? 하면서 말을 하면 거기서 연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모든 게. 자, 물론 단어 액센트 위치가 앞에 있거나 present, 그죠? present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라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어마다 액센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나중 문제란 얘기죠. 지금 아주 중요하긴 한데 영어로 문장의 조합이 어느 정도 되면서 내가 어떤 우리말이라도 영어로 또 말할 수 그 다음부터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I don't know를 갖다가 I don't know라고 그랬죠. I don't know. 우리말도 I don't know를 10번만 빨리 해보세요. I don't know가 저절로 돼요. I'm going to America를 미국 사람 I'm going to America 이렇게 나오죠. I'm going to. I am going to America 10번만 빨리 저절로 연음이 돼서 I'm gonna 나오죠. I'm going to America가. 자, 포인트가 뭐죠? 절대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소리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드셨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자, 단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어 외워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외워야죠라고 말하겠죠. 저는 외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지나고 났으면. 그죠? 자, 뭔 얘기냐면요. 어른들이 또 영어 공부해야지. 이제부터 작심하고 영어 공부할게. 그러면 반은 또 단어장을 단어를 외우느라고 씨름을 하십니다. 그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22,000 단어를 외웠어요. 저한테 원장님, 저 22,000 단어 외웠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못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뭐 겉으로야 표현할 수 있겠나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22,000 단어, 보케블러리 22,000을 외우려면 적어도 1, 2년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치가 어떤가 볼까요? 단어 22,000을 외웠는데, 그래, 잘했다. 그래, 그럼 너 어제 뭐 먹었니? 한번 영어로 말해볼래? 그럼 말을 못해요. 멍 하고 있어요. 문장화 될 수 없다면은요, 문장화가 될 수 없다면 수천 단어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죠. 그죠? 즉, 어떠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없다면 단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절대 단어 미리 외우지 말고 father, mother 정도 알면 됐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거는 외워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 많지 않아요. 그것도요.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선행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이제 절대 영어에서 밝힙니다. 잠실벌에 가면 125층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롯데타워가 올라갈 때 이 형광, 실내에 있는 형광등 문고리까지 다 준비해 놓으려면 잠실벌에서 아마 남한산성까지 재료가 다 산처럼 쌓여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25층 올라갈 때 재료가 안 보여요. 전혀 없습니다. 뭐만 올라가요? 골격이 올라갑니다. 골격. 어떤 집을 짓든, 개집을 짓든, 그죠? 뭐 초갈집을 짓든, 궁궐을 짓든, 빌딩을 짓든 골격이 우선 올라갑니다. 골격이 올라간 다음에 시멘트 벽이면 시멘트를 부으면 되는 거고, 유리벽이면 유리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황토벽이면 황토벽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절대 미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문장의 골격, 그죠? 건물도 골격이든 문장의 골격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의 골격. 근데 이 문장의 골격을 익혀야 된다는 말은 외람스럽습니다만 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절대 영어를 만든 김양섭 원장만이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의 골격이 없었는데 만들어냈거든요. 영어 문장의 골격. 그게 뭘까요? 6PA라는 겁니다. 비동사 골격, 일반 동사 골격, 진행형 골격, 현재 완료 골격, 수동태 골격, 의문사 주어 골격. 이 골격을 갖춘 다음에는 나한테 맞는 내게 필요한 단어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단어까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한 의사분이요, 다음 주에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영어로 발표가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1000단어를, 의학용어를 1000단어를 막 일주일 동안 내내 외웠어요. 근데 문장에 골격이 없어.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6PL이 이제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0~300개 단어만 갖고도 한 20~30분, 뭐 1시간 정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죠. 6PL 한 다음에 군인들은 군사 영어 꼭 필요한 것만, 그죠?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 영어, 경제 영어 꼭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목회 영어 필요한 것 쭉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성경 절대 영어에 그 5권 만들면서요, 단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 그 성경 절대 어려운 단어 다 찾아놨지만 단어도 문법도 그닥지 염려할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단어 미리 외우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요?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는 얘기죠. 그 문장의 골격이 뭐라고요? 6P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째, 영어 문장 외우면 좋을까요? 여기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전 해양대학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해외 나가면 하얀 제복을 입고 해외 나가니까 좀 잘난 체도 해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생활영어 10권을 달달달 외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안 한 친구들에 비해선. 외우고 나서 폼 잡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한 문장도 말을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운 문장은요, 그 문장을 써먹을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거나 그 환경을 기다리거나 그래야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것은 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장들을 외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A, B를 외웠는데, 그래서 A를 말했는데 상대들이 B를 대답해 주나요?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크게 대오각성을 깨달았죠. 결국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이었구나. 영어를 하려면 문법을 타야 되겠구나. 자, 근데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법을 누구나 다 10수년 공부했어요. 우리의 문법 실력은요, 하버드생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말이 안 될까요? 잘못 배워서. 영어에서 한글의 문법을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영어로 말해버리면 하루 정도면 영어의 문법이 능통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 동영상에서 고등학교 20점짜리 학생이 하루 만에 어떻게 문법을 다퉜어요? 그겁니다. 우리말에 진행형 한 번 넣어서 말해보고, 현재 완료 한 번 넣어서 말해보고, 수동태 한 번 넣어서 말해보고. 근데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들은 우리말과 비유해서 그 비교되는 것만 인지하고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했던 거죠. 살아있는 말하는 영어 문법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한 문법은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한 문법인데 우리는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로 영어 문장 외울 것이 아니라 뭐죠?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분들 앞에 15시간 만에 뭘 줘줬어요? 어떤 우리말이든 한국말로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뼈대가 뭐야? 6P라는 얘기죠. 6P를 갖춰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가능했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엄마들이시여, 뭐 아버님도 항상 포함됩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99% 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길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막 하면서, 특히 집에서 가장 같이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반드시 영어로 해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영어로. 근데 한국 사회에서 애들을 떠나서 부모 자신도 지금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성견 이명이 있으신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뭐 작심하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영어를 해봐야지 라고 영어 공부를 또 하면 기존에 안 됐던 방법으로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로 말이 아닌 이해 중심으로 할 거 아닙니까? 또 토익 시험 보는 식으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제 명함에 있는 이 10문장도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요. 그죠? 그런데 이 6P는요,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자, 근데 엄마가 유리할까요? 초등학교 4, 5학년 자녀가 유리할까요? 이 6P를 습득하는데 엄마가 10배, 100배 유리합니다. 왜? 우리말에서 비동사인지 일반동사인지 수동태인지 진행형인지 현재 완료인지를 김원장을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6P로 자녀 영어를 이끌어주면 되죠. 애들은 아직 수동태의 개념, 진행형의 개념이 엄마보다 늦을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면 금세 애들한테 추격을 당하죠. 애들은 워낙 빠르니까. 좌우지간 엄마들이시여 6P로 자녀 영어를 직접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어민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MB정부 이후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원어민이 그냥 국가정책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십수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결과가 될까요? 영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MB정부에는 뭐 경기 영어 마을, 어디 무슨 영어 마을, 파주 영어 마을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30명, 40명씩 그냥 가서 이제 2박 3일, 3박 4일 하고 왔는데 지금은 다 문 닫았어요. 거의 처치곤란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어민에 대한 위정자들의 착각이 시작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또한 전체의식, 우리가 천동설처럼 전체의식처럼 영어 공부하는데 원어민이 꼭 필요하다는 이 잘못된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원어민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자, 원어민은요, 미안하지만 이 원어민들께서 들으신다면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요만큼도 이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용도가 달라요. 언어라는 건요,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원어민들은 우리말의 영어 실력을 절대로 이끌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걸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 교사, 사자, 스승 사자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원어민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각도로 우대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른 각도로 활용을 했어야 됩니다. 뭐냐면 꼰투 도장에서 답이 있어요. 과연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원어민은,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은 다음 넷 중 어느 존재일까요? 자, 어느 존재와 같을까요? 관장, 코치, 감독, 관장, 코치, 선수, 스파링 파트너 누굴까요? 네, 스파링 파트너였던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가 내가 누구하고 스파링 꼰투 한판 붙어서 스파링 할 때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상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은 관장이나 코치가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번 붙어봐. 쟤하고 한번 붙어봐. 얘하고 한번 붙어봐. 이제는 실력이 완전히 늘었으니까 이제 한번 다른 잘하는 사람 한번 붙어봐. 이런 식인 겁니다. 즉 내 영어 실력에 맞는 외국인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영어를 써보는 대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연수를 우리 학생들을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외 연수를 보낸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눌한 실력, 이제 어눌한 실력이야. 그러면 차라리 동남아가 낫죠. 뭐하러 완벽한 영어. 우리는 지금 발음이 좋은 대상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갖고 내가 배운 영어를 한번 써보는 거기서 스스로 느껴지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즉 그러면 원어민이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자, 권투 도장에서 스파링은 언제부터예요?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권투 스텝도 어느 정도 밟을 줄 알고, 즉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이제 스파링을 붙잖아요. 그러면 원어민을 한국 사람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으로 이끌어갈 때는 어느 시점부터 좋을까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렇죠. 원어민은요, 내가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원어민이 진짜 좋습니다. 원어민이 필요하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발음하고 신경 쓰이다. 어떤 발음의 상대 다 다뤄야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같이 시합을 한번 해봐야죠. 스파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까지는 못 키워줬던 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원어민하고 붙이면 좋아. 자, 제가 강화 어떤 여중에서요, 이렇게 원어민 수업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렇게 학생들은 30명이 전혀 영어로 질문할 능력이 없어요. 에릭이라는 캐나다 이 친구는 우리말이 전혀 안 돼. 붙여놨어요. 뭐가 되겠냐고요. 완전히 따로따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다음부터는 영어 학습자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헤이 에릭,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막 영어 안 들려도 막 하면서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하면서. 원어민은 셰익스피어로 영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자, 7착 이해가 가셨나요? 자, 복습해 볼게요. 자, 손 들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착각이 뭐죠? 영어 발음, 영어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그죠? 두 번째 뭐죠? 해석하기. 영어 문장 절대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그죠?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이 말이죠. 네 번째 뭐였죠? 영어 단어 외우지 말고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어 문장 통째로 외우지 말고, 그죠? 셰익스피어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할 수 있게 하라. 여섯 번째 엄마들이시여 셰익스피어로 자녀 영어를 이끌어라. 그죠? 일곱 번째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다음부터 시도하자 이겁니다. 7착 잘 들으셨나요? 자,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수가 있죠, 추가 있어요. 일반 영어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다 모든 좋은 영어 다 얹어 놓아 보십시오. 뭐 수백 개, 수천 개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도 보다 못한 절대 영어, 국민 영어죠. 또 선교사들 위해서 선교 영어죠. 이 영어를 올려놓으면 이게 훨씬 더 다 똑같습니다. 국민 영어, 절대 영어, 선교 영어. 네. 자, 절대 영어가 훨씬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죠? 산무, 삼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 우리 영어, 일반 영어는 뭐예요? 습이 없었잖아요. 근데 절대 영어는 15시간의 습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게 기존 영어에는 없었으니까 장황하게 그냥. 우리의 용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잔으로 따지면 어떤 소주잔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뭘 한 거예요? 막 함지박만큼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서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영어를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요. 철저하게. 뭐 최신의 것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얼핏 보면은 회화 같지만 또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고 영어에서 한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영어를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산무 7착을 완전히 우리가 다 했습니다. 산무 7착이 없었는데 산무 7착으로 했고요. 절대 영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한다면 3류 7정이 되겠죠. 그래서 20년에도 영어가 안 됐던 게 15시간이면 영어가 가능하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건 영어의 혁신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양섭 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니 만약 하나님께서요. 아니 이왕이면 영어 전공한 사람한테 이걸 주셨으면 이게 펼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 그러니까 영어 전공자들 볼 때는 이거 철저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고 나무 막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쓰신 거죠.
쓰셔서 진짜 정답을 말씀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 혁신이니까 또 이 절대 영어를 선교 영어로 이렇게 선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자, 절대 영어는요,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 여러분께서 이제 각 세계 임지로 가시면 그 가는 나라 말로 우리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 가시든지 제가 이제 잔소리 같습니다만 그 나라 말을 우선 배우셔야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어에 넣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6PA 중에 1, 2PA만 가르쳐줘도요, 정말 거기서 과외하셔도 됩니다. 영어 과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인을 위한 절대 영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대 영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절대 영어는 107강을 잘 해놨습니다. 입문편서부터 기본 입문편은 이제 영어 사칙이고요. 기본편은 1, 2가 있습니다. 기본 1은 절대 6PA 중에 빈도수가 가장 많은 1, 2PA 비동사 패턴과 일반 동사 패턴 집중적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3, 4, 5, 6은 기본 2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평서문을 달았죠. 그 다음에 심화학습 1은 평서문 패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의 오형식은요, 절대 대화할 때 안 쓰입니다. 그거는 독해할 때 쓰이는 거죠. 자, 6PA가 의문문이라면은 똑같이 평서문도 6PA가 있는 6PS죠. 문장이 6가지. 근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평서문은 주동나입니다. 주동나. 주어 동사 나머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주동나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비동사에서 배운 거, 6P에서 배운 것처럼 비동사 패턴이냐, 일반 동사 패턴이냐, 진행력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질 부분이죠. 그것만 표적을 알았으니까 쉽게 됩니다. 하여튼 6P를 하시면 6P에서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107강으로 다 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심화학습 2는 이제 문법이죠. 관계대명사부터 해가지고 부정사, 동명사, 뭐 현재 완료 다시, 진행형 다시, 분사구문 다시, 가정법까지 다 문법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한글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보신 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간단 명료한 문법을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왜 안 됐다고요? 영어 해석하는 데 쓴 거예요, 그거는.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문법을 썼어야 돼. 그거를 107강에 잘 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107강을 다 더해도 15시간, 16시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107강을 계속 10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끝납니다, 영어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엄마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역 영어가 됐든 전쟁 영어가 됐든 어떤 뭐 경제 영어가 됐든 목회 영어가 됐든 어떤 영어가 됐든 베이직은 7, 80%가 기초 실력인 겁니다. 그죠? 기초 어떤 우리말이든지 용어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영어는 그 베이직이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왜?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산수를 모르면서 엄연히 있는 산수를 모르면서 수학을 했던 거예요. 구구단도 모르면서 함수, 미적분, 방정식을 10수년, 20년 동안 배워온 게 대한민국 영어란 얘기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그렇게 공부하셨고 자녀를 또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드리고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또 내신 점수 시험 볼 그렇게 공부해요.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순서에 입각해서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 곱셈 위주로 제가 이끌어 드릴 겁니다.